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전대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출성형 이론 네 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출성형품의 재료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출성형 재료 중에 우리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그 성질에 따라서 열 가소성이냐 아니면 열 경화성이냐 이렇게 플라스틱을 구분할 수가 있었죠. 성형품에 이 적합한 성형 재료의 선택을 위해서는 이 성형 수지마다 갖고 있는 그 특징, 그리고 어떤 종류, 그리고 성형 재료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형 수지의 종류, 그리고 그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열 가소성 수지와 경화성 수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도에 따른 성형 재료의 선택 기준을 열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을 크게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자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재료를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고분자 화합물만의 우수한 수지에 각종 충전재 및 첨가제를 가하여 실용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플라스틱은 수지 부분에 대하여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의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자, 플라스틱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하나는 열 경화성, 다른 하나는 열 가소성,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 각종 충진제라든지 첨가제, 때로는 색을 내기 위해서 안료라는 것을 첨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맥에서 두 개로 나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플라스틱 표면을 라이터로 태웠을 때 녹는 것이 어떤 수지일까요? 열 경화성과 열 가소성 수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과연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열 가소성 수지입니다.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맞았네요. 열 경화성 수지라고 하는 것은 열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더 단단하게 굳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그랬죠. 반면에 열 가소성 수지는 열을 주게 되면 T지, 유리 전이 온도 이상으로 들어가서 용육이 돼서 흐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가소성을 이용해서 성형을 하는 게 바로 열 가소성 수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출 성형 수지를 크게 열 경화성이냐 아니면 열 가소성이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각각의 수지별로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이 있고 그 플라스틱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 줄기별로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이 있는지 이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출 성형형 수지는 열 경화성 수지와 열 가소성 수지로 나뉘며 열 가소성 수지는 다시 결정성 수지와 비결정성 수지로 분류됩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성형용 수지의 종류를 살펴보세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경화성 수지의 종류들에 해당이 되고요. 열 가속성 수지는 크게 결정성 플라스틱과 비결정성 플라스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성 수지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또 비결정 수지에는 이러한 종류들이 있고요.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경화성 수지의 대표적인 수지가 바로 페놀 수지입니다. 그리고 멜라민, 그리고 P2라고 해서 폴리에스테르계 플라스틱 계열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디아릴프 탈레이트라는 열 경화성 수지도 있습니다. 또한 에폭시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플라스틱에 대한 특징들은 뒤쪽에서 다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 수지는 이 용어는 어느 분류에 속해 있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용어들이 다 화학 쪽에서 나오는 용어이다 보니까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뭐 플라스틱 이거 하나만 알고 있다가 굉장히 어려운 플라스틱 용어들이 있으니까 약간 좀 거리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꾸 듣다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열 가소성 수지의 대표적인 결정성 수지의 종류를 보게 되면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게 있죠. 폴리에틸렌. 쉽게 얘기해서 그냥 PE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폴리에틸렌. 그래서 HDPE. 그래서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의 약자를 따서 HDPE. 그래서 덴시티가 밀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MDPE가 있고요. LDPE. 그래서 LD라고 하는 건 로어 덴시티예요. HD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저밀도의 폴리에틸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폴리프로필렌 PP라고 합니다. PP. 그래서 P나 PP 같은 경우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하다. 그래서 화학 용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바로 이쪽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들 보죠. 나일론 계열이 바로 폴리아미드. PA라고 합니다. PA. 그래서 폴리아미드. 계열이 있는데요. 나일론 6 계열. 그래서 PA6. 또 있는 게 PA66. 그래서 PA66이라고 합니다. PA66. 그리고 PA610. 이게 바로 다 나일론의 계열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류에 합성 섬유가 들어가는 계열들은 대개는 여기에 속합니다. 나일론. 그리고 네 번째로 폴리아세탈, POM이라고 하는데요. 폴리아세탈. 이쪽은 자기 윤활성이 강한 성질을 갖고 있는 플라스틱들이에요. 그래서 윤활에 필요한 기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폴리아세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세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와 있는 건 비결정성 수지인데요. 대표적인 게 폴리스틸렌 PS라는 게 있고요. ABS 복합수지의 일종입니다. ABS. 뒤쪽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고 있는 아크릴 PMMA라고 하거든요. 아크릴. 그리고 PC 폴리카보네이트. 그래서 투명한 재료, 투명한 플라스틱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두 가지를 대라라고 하면 바로 이 아크릴과 폴리카보네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염화 비닐, 폴리비닐 수지라고도 합니다. PVC. 그래서 배관이나 파이프라, 그리고 우리가 막 음식에서 이렇게 랩재로 이렇게 싸잖아요. 비닐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이 PVC 계열입니다. 여기에 플라스틱의 이제 원재료에 가소제를 많이 넣게 돼서 잘 흐르고 잘 늘어나는 성질을 부여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폴리염화 비닐 수지는 파이프 배관 이런 것도 하지만 랩재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앞에서 제시된 열 가소성 수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 가소성 수지에 대해 살펴봅시다. 열 가소성 수지는 범용 수지와 공업용 수지로 나뉩니다. 사출 성형용 범용 수지에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전체 사출 성형용 수지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이 세 가지 수지는 모두 사출 성형 시 유동성이 좋고 특히 예비 건조할 필요가 없으며 어떤 형식의 사출 성형기로도 성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범용 수지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폴리에틸렌,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PP라고 얘기합니다. 폴리염화 비닐 수지, PVC, 그리고 폴리스틸렌, PS, 그리고 ABS 수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각각의 용도와 특징들을 다 열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폴리에틸렌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에틸렌은 깨끗한 또 매끈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결정화도가 높아요. 이 플라스틱은 어떤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용융이 되고 다시 냉각이 되면서 그 결정 구조끼리 서로 붙는 이런 결정화도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다른 수지에 비해서 좀 강합니다. 그래서 결정화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장 강도와 연신율이 크다. 연신율. 그래서 인장 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력에 대해서 얘가 내부에서 버틸 수 있는, 그건 우리가 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신율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잡아당겼을 때 늘어나는 성질을 연신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크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전기 전열성이 우수하다. 절연성이겠죠. 절연성. 그래서 여러분들 전선의 피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쓰고 있는 전선의 피복, 아니면 지금도 제 책상 위에 많은 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키보드, 마우스,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전기 전열성이 우수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폴리에틸렌이에요. 그래서 자주 쓰여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전선 피복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절연성이 좋기 때문에 고주파에 대한 부품,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포장 용기류에도 일부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폴리에틸렌에 대한 거였고요. 두 번째, 폴리프로필렌, PP입니다. 성형성이 아주 좋아요, 이 수지는. 그리고 범용 수지 중에서 가장 어떻다? 가볍다. 가볍습니다. 비중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비중. 물에 비교했었을 때 우리가 상대적인 비중을 얘기를 했었는데, 플라스틱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1.2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개는 1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되게 물에서 뜨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PP라는 놈은, 폴리필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리고 내약품성이 좋다. 그래서 약품 용기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내충격성이 강합니다. 충격에 잘 깨지지가 않아요. 깨지면 약품 용기로 잘 못 쓰겠죠. 그죠? 깨져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용도는 세탁기의 회전 날개,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 그리고 TV 케이스, 이런 쪽에 활용되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폴리염화 비닐 수지입니다. PVC. 내충격성, 내수성, 내알칼리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내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에 대해서 방수 효과가 뛰어나다 이거겠죠. 그리고 내알칼리성이다. 그래서 배관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무독성이다.
그리고 난연성 재료이다. 여기서 난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연소가 잘 되지 않는다. 즉 불에 잘 안 탄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연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전기 절연성이 매우 우수하다. P와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용도를 보게 되면 연질인 경우 SPVC는 필름이나 시트를 만들 때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선 피복제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질 재료 HPVC 같은 경우는 전화기의 본체 그리고 배관 등에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연질과 경질 다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연질은 필름이나 시트, 비닐 형태의 것들을 쓰고 있는 거고요. 경질 같은 경우는 배관이라든지 파이프 이쪽에 주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폴리스틸렌. 수정처럼 굉장히 맑고요. 투명한 수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착색. 색을 다른 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기에 안료라고 하는 첨가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착색이 잘 돼요. 얘는 취성이 있고 열에 좀 약한 단점이 있어요. 잘 깨집니다. 그리고 열에 좀 약해요. 주로 사용되어지는 용도는 냉장고의 내장재가 여기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선풍기 날개 프로펠러 있죠? 그거 그리고 단열재라든지 포장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ABS 수지인데요. 내충격성이라든지 강인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전기전자 제품이라든지 이쪽에도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표면強도가 굉장히 높고 열 변형 온도 범위가 넓다. 열에 굉장히 강하다. 고온과 저온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용 온도가 있을 거잖아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때 변형이 발생이 되지 않고 그 성질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ABS라는 수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 변형 온도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래서 TV, 청소기 케이스라든지 전화기 본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에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용도는 일부분만 예시가 된 거고요. 이 이외에도 많은 용도로도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 가소성 수지의 두 번째, 공업용 수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건 일반 범용 수지, 일반 생활용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면, 공업용 수지는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쪽 이쪽에 공업용으로 활용되어지는 그런 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업용 수지는 일명 앰프라라고도 말하며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계 부품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격이 고가입니다. 수지로서는 나일론, 폴리아세탈, 폴리카보네이트, 염화비닐, 메타크릴, 기타 각종 유리 섬유 강화 수지 등이 있습니다. 공업용 수지에서 앰프라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 용어를 많이 쓰죠.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공업용 수지, 얘를 뭐라고 한다? 앰프라라고 하죠. 앰프라. 그래서 이 용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약자예요. 플라스틱의 약자. 그래서 플라. 그래서 앰프라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현장에서는 아마 이 용어들을 많이 쓸 거예요. 앰프라. 그래서 이거보다 또 뛰어난 더 성능이 좋은 것들을 앞에 슈퍼를 붙여서 슈퍼 앰프라라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종류와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폴리아미드, PA죠, PA. 그래서 마찰 계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자기 윤활성, 그리고 내마모성이 우수해요. 마찰 계수가 적기 때문에 뒤에 당연히 따라오는 얘기들이죠. 그죠? 대신에 수축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흡수성,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성질이죠. 흡수성이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어지는 용도는 기역, 그리고 캠, 베어링. 대개 마찰을 하고 있는 쪽의 부품들이죠. 그죠? 세 가지 전부 다. 두 번째로는 메타크릴, PMMA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거는 아크릴이에요. 이게. 그래서 표면 광택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투명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의 헤드라이트, 뭐 후미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개는 아크릴과 PC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물론 그 용도가 좀 나눠지는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약품성과 내유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취성, 잘 깨지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예비 건조가 필요로 한다. 이것도 수분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성형 전에는 반드시 예비 건조를 하고 그리고 성형을 해야 됩니다. 주로 사용되어지는 용도는 광학 렌즈나 조명기 쪽, 그리고 자동차 전등, 나왔죠? 그리고 TV 보호관, 보호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세 번째는 PVC, 폴리염화 비닐 수지입니다. 그 특징을 보게 되면 내수성이나 내충격성, 내알칼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고요. 그런데 금형 부식이나 흐름성이 좀 불량해요. 금형이 부식될 수도 있고 또는 이 플로우 자체가 잘 안 돼요.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성형이 어렵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주로 사용되어지는 필름이라든지 시트, 그리고 전선의 피복, 그리고 전화기 본체나 전열판 등에 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PC. 기계적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PC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헬멧들 이렇게 쓰잖아요. 헬멧 보면 앞에 플라스틱으로 가림막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재료가 바로 폴리카보네이트예요. 안 깨져요. 또 어디서 쉽게 볼 수 있냐면 전경들이 자기 보호구로에서 방패 하나씩 갖고 있죠. 예전엔 그게 철제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비금속 재료였겠죠. 그런데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돼서 지금 나오는 게 폴리카보네이트인데요. 내충격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안 깨집니다. 쉽게. 그래서 방탄용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투명하죠.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내열성이 우수합니다. 열에도 강해요. 얘는. 단단해서 금형의 파손의 우려가 있다. 너무 이제 재료가 단단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응고돼서 제품이 추출이 될 때 금형 벽을 긁으면서 나오겠죠. 그럴 우려성도 있겠다. 그런 얘기고요. 주로 사용되어지는 게 절연 볼트와 너트, 그리고 밸브, 전동 공구, 의료기기 쪽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재료는. 다음으로 폴리아세탈, POM이라고 하는데요. 피로 수명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서 피로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장시간 계속해서
하중을 주게 되면 재료 내부에는 그 피로에 의해서 응력이 쌓이게 되죠. 그게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 재료는 파괴가 일어날 거고요. 그런데 이 폴리아세탈이라고 하는 이 재료는 피로 순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탄성도 높아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마찰 계수, 내마모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220도씨 이상에서는 변색이나 냄새가 발생이 되고요.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데는 기어, 그리고 베어링, 캠 이쪽이고요. 커넥터나 풀리, 그리고 전자 밸브 쪽에도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AS 수지이고요. 아크릴로니트릴 스틸렌이라는 수지입니다. 그 특징을 보게 되면 투명하고요. 그리고 내율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흐름성이 굉장히 양호하고요. 치수 안정성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크랙이 잘 생기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선풍기 날개라든지 배터리 케이스 쪽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다음에 나오는 거는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PPO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고온에서요, 전기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성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열에 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연성, 열에 강하기 때문에 잘 연소되지 않는다, 그 특징이 있고요. 성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어지는 데는 유전의 파이프라든지 밸브 쪽이고요. 그리고 끼워 맞춘 부품, 또 펌프의 임펠러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업용 수지는 일명 엠프라라고 그랬잖아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 범용 수지에 비해서 굉장히 기계적인 특징들이 우수하고요. 그 특징들이 우수한 대신에 일반 범용 플라스틱에 비해서 좀 가격이 좀 비싸겠죠. 대신에 공업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플라스틱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재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볼 거는 열 경화성 수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플라스틱 재료 자체가 굉장히 강한 특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력에 대한 재료가 변형이 되는 이 크리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특징들이 있고요. 다만 얘는 플라스틱을 재생하기 위해서 열을 가한다고 해서 일반 열 가소성 수지와 같이 다시 용융이 돼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 경화성 수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열 경화성 수지는 일반적으로 높은 열 안정성, 하중하에서 크리프, 변형에 대한 저항력, 치수 안정성, 높은 강성과 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형 방법은 주로 압축 성형법이나 트랜스퍼 성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종류를 클릭하여 특징과 용도를 확인하세요. 자, 열 경화성 수지의 종류를 크게 보면 페놀, 멜라민, 에폭시 수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페놀 수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경화성 수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재료입니다. 페놀. 특징으로는 전기 절연성이 매우 뛰어나고요. 그리고 내열성, 내산성, 성형성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색상이나 색 안정성에서는 제한을 받는다.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주로 사용되어오는 용도는 전화기 부품, 그리고 자동차 핸들, 카메라 케이스도 이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프라이팬 손잡이, 주방에서 쓰고 있는 프라이팬 손잡이 또는 냄비 손잡이, 이런 것들이 페놀 수지에 들어옵니다. 아마 주방에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 열에 약하다, 잘 녹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방에 쓰고 있는 냄비라든지 뭐 프라이팬이라든지 이 손잡이를 잘 보게 되면 나무나 이런 재질보다는 플라스틱이 많이 있어요. 강해요. 열 경화성 수지는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열을 주면 줄수록. 그리고 좋은 게 그 열에 대한 전달 능력을 차단을 해버리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플라스틱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잡이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뜨겁거나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용도에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멜라민 수지입니다. MF. 특징은 냄새와 맛이 없다.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고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 탁 쳤을 때 그거에 대한 내부 저항력, 시그마가 굉장히 크다. 주로 사용되어지는 데가 욕조나 안전모, 머리에 쓰는 거 있죠, 안전모. 그리고 단축, 이런 것들이 멜라민 수지로 이용이 되어지고요. 다음은 에폭시입니다. 에폭시. 우수한 전기적인 특성과 치수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기적인 특성. 그리고 높은 강도와 낮은 흡수성을 가지고 있다. 강하기도 강하지만 흡수성이 낮은 게 특징이고요. 유리 섬유를 충전시키면 고강도의 합성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리 섬유라고 하는 건 이제 글라스 파이버, 그 가느다란 침상의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본디의 그 특징만 가지고는 이 강도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 첨가제를 집어 넣습니다. 강한 제들. 그 중에 하나가 글라스 파이버라고 하는 유리 섬유이고요. 또는 글라스 비드라고 하는 성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재료에 다른 첨가제를 집어 넣어서 더 강하게 혹은 더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플라스틱의 공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에폭시 수지에 유리 섬유를 충전시켜서 좀 더 어떻게 된다, 강하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데는 항공기 부품이나 로켓, 그리고 파이프 압력 용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교재 69페이지 보면 플라스틱 일람표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열 경화성과 가소성, 그리고 비결정성 수지와 결정성 수지,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경화성에서 아까 나와 있는 그 수지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죠. 페놀 수지는 나와 있는 거고요. 우레아 수지, 멜라민,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디아릴, 프탈레이드 수지라는 게 유리 섬유 넣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에폭시 수지, 규소 수지, 알키드 있고요. 그리고 카세인 수지, 프란 수지가 있고요. 폴리아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열 가소성으로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열 가소성 수지도 마찬가지로 결정성, 비결정 수지 이렇게 있고요. 한 가지 좀 보면 이제 불소 수지라는 게 있어요. 결정. 그래서 사브라 에틸렌이라고 하는데 PTEF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화학 장치용품 활용되어지고 있고요. 전기나 그 습등부 부품,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부품들보다는 특수용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학습 퀴즈를 맞춰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사출 성형품 중에 범용 수지로서 일반적인 3대 수지가 아닌 것. 범용이에요. 범용. 그러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폴리스틸렌, PES 범용인가요? 그쵸? 폴리에틸렌, PE 이것도 범용 맞죠? 폴리프로필렌, PP. 그래서 PE, PP, PS 이렇게 해서 다 범용이에요. 나일론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에 하나죠. 그래서 PA6 또는 PA66 66 이렇게 돼 있는 거, PA610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일론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확인해 볼까요? 틀렸으면 어떻게 하죠? 맞았네요. 자, 다음 문제. 아크릴로니트릴 A, 브타디엔 B, 스틸렌을 공중합시켜서 얻은 수지는 복합 수지를 얘기를 하네요. 복합. ABS네요. ABS 수지. 여기 들어오겠네요. 확인. 자, 맞았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다음 문제. 다음 중에서 열 가소성 수지가 아닌 것은, 그럼 열 경화성 수지를 찾으면 되는 거네요. 폴리스틸렌 가소성인가요? 가소성? 맞죠. 폴리에틸렌 마찬가지 열 가소성.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열 가소성.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열 가소성 수지이면서 결정성 수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이 페놀이라고 하는 거는 열 경화성 수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아니다. 맞았네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가도록 하죠. 다음 중 열 경화성 수지가 아닌 거는, 경화성 수지를 물어보네요. 페놀 수지 PF, 그리고 멜라민 MF, 메타크릴 수지 PMMA. 얘는 아크릴이죠. 아크릴. 얘가 정답이겠네요. 자, 그래서 확인.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강의 그리고 학습 퀴즈까지 맞춰봤고요. 다들 이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강의가 언제까지 계속 갈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개인 건강관리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4강 플라스틱 종류 및 특징의 과제입니다. 교재 81페이지 익힌 문제 7번이고요. 내용은 오늘 강의를 들으신 그 결정성 수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결정성 수지의 종류와 그리고 그 특징을 쓰시면 되는데요. 분량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A4용지 1, 2매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제 메일로 보내주시는데 기한은 4월 17일까지 보내주시고 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선거도 있고 그렇게 또 일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 준비하는 거는 절대 일정을 잘 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과제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들도 계속 과제를 수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놓쳐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을 꼭 챙기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4강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요.
강의도 중요하고 그리고 과제 제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최우선이겠죠. 그래서 항상 외부 활동할 때나 또 사람들끼리 이렇게 접촉할 때는 항상 주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들 고생 많이 했어요.